그런데 이 자바스크립트 안에서는 함수를 정의하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자, 함수를 정의하는 여러 가지 방식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자, 이게 조금 복잡한 건데, 자, 보세요. 제일 많이 사용하는 방식, 일반적인 방식의 함수를 정의할 때, 여러분들이 펑션을 이용해서 함수를 정의합니다. 콘솔 로그에서 지금 제가 여기다가 a 함수 실행. 근데 이거는 외울 수밖에 없어요. 펑션 a 소괄호 중괄호. 그래서 펑션 그 다음에 함수명 소괄호 중괄호. 이거는 외울 수밖에 없다. 함수명 소괄호 중괄호.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되는데, 그러면 강사가 일단 들어가기 전에 a 함수를 실행을 했어요. 그죠? a 함수 실행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a 함수가 실행이 되겠죠. 그런데 강사가 만약에 함수를 하나 더 만들었어요. a 함수 실행 툴이에요. 그럼 뭘 인식할까요?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동일한 이름으로 함수를 만드는 게 가능하거든요. 어떤 언어는 어떤 프로그램 언어는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자바스크립트는 허용을 해주거든요. 근데 허용을 해주긴 하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나온 함수가 이겨버려요. 그렇게 되면 동일한 이름을 가지는 함수라도 여기서 이렇게 호출했을 때 누가 호출되는 거예요? 나중에 나온 녀석이 호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함수를 여러분들이 할 수는 있지만 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 너가 지금 어떤 함수를 쓸 건지 여러분들 헷갈려요? 안 헷갈려요?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는 있지만 잘 안 한다. 잘 아니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함수명이 있다 하면 나중에 나온 함수가 이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CSS도 백그라운드 컬러 뭐 예를 들어서 뭐 박스 1이라는 녀석이 있는데 여기다가 여러분들 백그라운드 컬러를 내가 레드라고 썼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마찬가지로 박스 1한테 여러분들 그린 주면 누가 이긴다 했어요? 그린이 이겨버린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안 배운 개념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 쓰게 되면 나중에 A라는 함수를 쓸 때 여러분들이 첫 번째 선언은 A라는 함수인지 밑에 있는 A 함수인지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얘가 이겨버린단 말이에요. 나중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헷갈릴 여지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는 별로 바람직한 방식은 아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A 함수를 이제 이런 식으로 실행을 했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익명함수라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다? 익명함수. 그러니까 익명함수라는 건 함수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함수의 실행을 그냥 뭐에 담을 수 있냐면 변수에 담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이 변수에 맡긴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강사가 이제 let이라 써도 되고 const라 써도 되고 상관없어요. 근데 보통 익명함수를 만들 때는 let으로 안 씁니다. 다 const b 그 다음에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는 한 다음에 자 펑션 한 다음에 원래 여러분들 함수 이름 지을 때 여기다가 뭐 함수 이름을 제가 그냥 뭐 fn이라 쓸게요. 그 다음에 요렇게 쓰잖아요. 요렇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거 보지 마시고 함수를 원래 이렇게 쓰나 이렇게. 방금 썼던 게 이거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제가 콘솔 로그에서 뭐 그냥 함수 실행이라고 써볼게요. 근데 여기서 익명함수라는 거는 요 fn이라는 함수 이름이 뭐다? 사라집니다. 이렇게 씁니다. 요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익명함수라고 해요. 익명함수. 그래서 익명함수를 누구한테 맡긴다? b라는 변수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함수를 호출할 거면 뭐 해야 되냐면 바로 함수 실행은 똑같아요. 그냥 b 소괄호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b 함수 실행이 가능합니다. 보이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요 모양새가 조금 어려워서 그렇지 위에서 쓴 거랑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다만 요런 게 익명 함수구나. 함수의 이름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익명 함수구나 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펑션 소괄호 중괄호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코드를 변경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크마스크립트 6라는 거는 자바스크립트 버전이에요. 버전. 그래서 이크마스크립트 6 버전에서 6가 나온 지가 꽤 오래됐거든요. 6에서부터 나온 문법이 뭐냐면 바로 에러 펑션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뭐가 나왔다? 여러분들한테 에러 펑션을 알려드릴 이유는 뭐냐면 퍼블리싱 작업할 때는 에러 펑션을 쓸 일은 거의 없거든요. 근데 리액트, 여러분들 프론트엔드 개발 쪽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에러 펑션이에요. 거의 대부분. 거의 다가 에러 펑션으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어떻게 쓰냐면 자, 익명함수로 쓰는 거랑 똑같아요. 그냥 여기서 익명함수 이런 식으로 쓴다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C 함수 실행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되면 얘네가 코드를 좀 더 간결하게 쓰고 싶은 거예요. 펑션이 날라가는 거죠. 펑션이 날라가고
소괄호 오른쪽에 화살표. 이게 바로 뭐냐면 요런 걸 에로 펑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화살표잖아요. 화살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마찬가지로 C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C 함수 실행이라는 게 나오겠죠. 나오죠. 똑같죠. 자, 그래서 이게 에로 펑션을 쓰면 또 좋은 게 뭐냐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게 버전 1인데 제가 아까 여러분들 뭐라 했어요? 중괄호 안쪽에 코드가 한 줄짜리다라고 하면 중괄호가 생략이 된다 안 된다? 가능하다 했죠. 그죠? 그러면 여기다가 중괄호 생략 한 줄짜리를 쓰는 게 가능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변천 과정이 이렇게 된 거예요. 원래는 이게 자바스크립트에서 처음 나온 문법인데 이거를 좀 더 줄여보는 방식을 선택해보자 해가지고 익명함수 방식을 선택했던 거고 이걸 좀 더 줄이면 어떨까 해가지고 나온 게 바로 에로 펑션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펑션까지도 쓰기가 싫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요것과 요거는 좀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에 대해서는 이따가 설명드릴 건데 그러니까 내부의 코드를 또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도 좀 로직이 조금씩 달라진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게 이제 나중에 설명드릴 개념이긴 한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자바스크립트에서는 함수를 쓰실 때 이런 식으로 쓰는 것도 가능하고 익명 함수를 이용해서 쓰는 것도 가능하고 에로 펑션을 이용해서 쓰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걸 써도 상관은 없는데 보통 퍼블리싱은 다 거의 대부분이 요겁니다. 왜 그런지는 나중에 설명드리긴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세 개 다는 다 알고 있어요. 셋 다. 근데 굳이 익명함수 쓸 바에는 그냥 에러 펑션 쓰는 게 좀 더 낫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함수를 정의하는 여러 가지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